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개장 초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지수는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1.34%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1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83% 밀렸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통신, 임의 소비재, 그리고 산업, 부동산, 기술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유틸리티만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남아공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소 23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CDC가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8% 하락했고요. 델타 항공 7.3%,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7%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의 주가와 카니발 등 이제 여행 관련주도 8%, 7% 이상 하락을 했고요. 윈 리조트의 주가도 6% 이상 떨어졌습니다. 힐튼의 주가는 3.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관련주도 하락을 했는데요. 노드스트롬의 주가가 5%, 그리고 코올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했고, 베스트바이와 메이시스의 주가도 모두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500일 이평선인 4,539.32를 밑도는 수준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지금 50일 이평선인 15,266.03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실제로 CDC가 확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후 1시 40분경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날 파우치 소장이 직접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난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다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입국한 사람입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이 확진자의 증세는 아주 가볍고, 그리고 증세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에서 한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그 인플레이션이 완화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날 발표된 민간 고용 자체가 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전달에 이어서 50만 명을 넘어선 데다가 이제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도 아마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더 빠른 긴축에 대한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은 금요일에 나올 신규 고용 자체가 한 50만 6천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온 민간 고용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이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크리스 자카렐리스는 이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이 돼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약간 더 많은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가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지션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연기했으며, 그리고 현재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모두 이제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정보가 이제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양쪽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스의 크리스토퍼 우드는 완전히 경제가 재개되는 상황에서는 유가가 150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드는 CNBC에 출연해 많은 아시아 지역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며, 특히 중국은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조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유가가 아니라 팬데믹이라며 아무도 석유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 수요의 84%가 화석 연료로 충당된다며 전 세계가 완전히 재개되면 유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공포는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게 우드의 경고입니다. OECD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높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로렌스 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세계 경제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경기 둔화에 직면할 수 있으며 팬데믹 초기에 보인 것처럼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가계와 기업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차질이 새롭게 추가된다면 성장에 미치는 충격은 완만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됐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10월에서 11월 초까지 대다수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지역은행이 보고한 지역 경기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FOMC를 앞두고 발표돼 연준의 통화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자료입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물가는 완만한 속도에서 강한 속도로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인풋 비용 증가세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고용 증가세는 완만한 수준에서 보통 수준을 보였다고 진단했고 노동력에 대한 강한 수요에도 신규 고용과 직원 유지에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역은행들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제가 부스터샷 예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자리가 아주 널널했었는데 12월 들어서 예약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미국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백신을 접종하려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30%는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때문에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도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